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리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 정책을 좀 더 긴밀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10년간 예상소득을 미리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하고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가계 소비 성향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소득이 6% 이상 늘었는데도 소비 증가율은 4%에도 못 미쳤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 도입과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정책 효과가 컸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든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증시가 활기를 띠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14일 현재 2,004만 2천여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주식 투자 인구가 528만 4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8개의 주식 활동 계좌를 보유한 셈입니다. 계좌 숫자는 이달 들어서만 8만 개 이상이 불어나 거래일 기준 하루 평균 8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되고 왜 메르켈 총리는 약발이 좀 약한 것일까요?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딱 3주 걸렸습니다. 코스피가 저점 대비 200포인트를 당길 때까지 말입니다. 코스피가 10%가량 올랐고 이 기간 삼성전자는 15%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6조 정도 쓸어 담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135만 원 라인에서 집중적인 현금화, 차익 실현 욕구가 불거진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조정폭이 4%에 근접하자 코스피가 오늘 10포인트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조정폭이 약한 것일까요? 네, 조선, 화학, 정유, 건설 등 다른 기타 경기 민감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식성이 바뀐 것일까요? 삼성전자가 급락하지만 시장은 괜찮은 편입니다.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듣습니다. 중국 증시 부진 이유와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 여부 알아보고요. 유로존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브렌트 유가의 급등, 호재일지 악재일지도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께는 답보 상태 빠진 코스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와 원자재 가격의 영향 분석을 통한 필수 소비재, 특별히 음식료주 대응법 찾아보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코스피가 일단 멈추었는데요. 추가 상승이냐 조정이냐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가운데 시장 흐름에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급락 이후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미리 한번 들어보죠. 주간 5% 공략 종목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가 주목하는 NC소프트로 설명 듣고요.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이 함께 주실 텐데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차익 실현이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 분석 먼저 들어보고요. 프로바 하이테크와 SK가 들어가 있는 종목 대응법도 챙겨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현물을 전반적으로는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3천억 정도 순매수.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반납했습니다. 독일 총리의 유로존 속 지지 발언과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0선을 회복하고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행진에도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장 전차 종목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현재 지수가 194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역시 오늘도 5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 물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4% 하락한 19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2.8포인트 오른 488.12로 개장한 뒤에 현재는 소폭 오름세를 줄이기는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6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1% 상승한 4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독일 총리의 유로화 지지 발언에도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50전 상승한 113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주당 48,00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130만 원 선도 무너졌는데요. 12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포스코 역시 0.7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1%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3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오늘장 3%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한국전력도 0.61% 오르면서 2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69% 하락하면서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면에 2.31% 오르고 있고요. 안랩도 강보합권에서 CJ오쇼핑 역시 0.62%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주당 200원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0.3% 밀려나면서 49,850원에 포스코 ICT도 0.42%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젠백스는 현재 기관이 물량을 사주면서 4%대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오늘장도 상승폭을 밝히면서 6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좀 깊어 보이죠.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주가 130만 원 선도 내주었습니다. 현재 주당 4만 6천 원씩 하락하면서 129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하면서 상승폭을 밝히고 있죠. 현재 1.35% 오르면서 2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기는 2%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뚫고 최근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현재 2.28% 오르면서 2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앙겔라 미르켈 독일 총리의 유로화 지지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주당 8,500원씩 오르면서 2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중공업과 대우 조선해양도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2.44% 상승 중이고요. 현대미포조선도 3%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1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95달러를 넘어서면서 정유화학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호재도 하나 있는데요. 자회사 KP케미칼의 흡수합병 기대감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주당 6,000원씩 오르면서 26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은 1.18%, S오일은 2.31%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주당 5,000원씩 오르면서 3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호 석유도 1%대로 상승 중이네요. 오리온이 하반기 이익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음식료 업종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리온이 5%대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5만 1,000원씩 하락하면서 8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제일제당도 2%가 넘는 하락세, 롯데삼강 역시 2.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아원과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각각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M의 자회사죠. SMCNC가 소속 연예인인 강호동과 신동엽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MCNC는요, 현재 주당 480원씩 오르면서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포인트까지 빠졌던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이 줄어들면 물론이고요. 모비스도 밑거리를 좀 많이 달아주네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켈 총리도 삼성전자에 밀리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삼성전자 때문에 밀리는 거 맞나요?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은행 일부 보험주, 일부 해운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목들 영향인데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영향이 큽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강한 현물 순 매수를 하고 있지만 투시는 여전히 순 매도를 하면서 거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좀 높은 업종, 이런 정유라든지 화학, 조선, 건설 이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3대 지수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 전 고점에 다 와 있는 그런 시점인데 유독 소외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중국 상해종합지수인데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2100선이면 연 저점인데요. 오늘도 하락하네요. 네. 중국 증시는 세계 증시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무도 최저점 위협하는 요인 중에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내수 및 수출 경기 부진이 2분기 이어서 3분기도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지표들이 예상보다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당초 경제 성장률 저점이 2분기가 분기적으로 저점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근데 그 부분에 한 분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또 강한 또 재정 부양책은 또 실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중국 당국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가지고 시진핑 정권에 잘 넘기는 목적보다는 경기의 그 화강을 방어하는 수준, 안정 유지 이런 정도의 소극적 대응이지 적극적 부양 목적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 물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올 초 이후 다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 문제였었지만 6월 달부터는 100대 도시 부동산 가격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정부 주체로 강한 재정 부양책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 자체는 크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에서는 낙폭과대 규제반대 이 정도 역할 뿐이지 중국의 추세 상승을 봐야질 만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시가 총립 비중이 높은 은행주에 상대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중국의 경기 저점도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로 이연되고 있고 부양책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중국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유가도 WTI 기준 100불로 향해 가는 것 같고 유로존 국가들이 주요 이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브렌트유도 120불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험자산에 대한 베팅 신호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네. 현재 117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22 유로존 지키기 정책 기대감, 메르켈 총리도 이제 일화 동조한 발언들이 유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반응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당장은 주식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간다 해서 정유라든지 화학, 조선, 건설 이런 쪽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가 자체가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국 그 자체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위험자산의 불확실성이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브렌트 유가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를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럽이 이제 문제인데요. 유로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렌트 유가가 크게 급등을 할 경우에는 유로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또 소비 침체가 될 것이고 연체율은 더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들 국가들의 재정 적자, 부채 위기 이런 해결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임계점은 한 120달러 이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부터는 마냥 유가가 올라간다 해서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중국에 대한 부양책도 당장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고 유가도 앞으로 추가 이제 상승 속도가 좀 관건이다 하셨는데요. 우리 코스피도 60 장중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50에서 조금은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는 날인데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외국인 순매수로 최근에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또 대형주가 가격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체 상황인데요. 뭐 금주 다음 주 우리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일희일비하는 뭐 제한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흐름 상황에서 이제 순환매가 될 것 같고 또 일부 개별주 대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또 잭슨 홀 컨퍼런스하고 그 다음 달 초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서 좀 승부르기 하고 있는 경기민감 대형주는 저는 뭐 다시 저점 매수해서 2,000선을 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조정 시에 경기민감 대형주 저점 매수 의견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답보 상태인데요.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것 같다라고 의견 주신 KTB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950 라인이 누가 뭐래도 단기 목표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60 뭐 여러 번 트라이 했지만은 결국 좀 갇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도 수렴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하신 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렴의 막바지 국면이 주봉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한 주 내내 이번 주 시장 놓고 보면 답보 상태 계속 유지가 돼 있다. 거의 뭐 지수 레벨이 195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로존 악재처럼 단기적으로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는 뭐 내용이 이미 다 알려진 상태고 해법까지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또 그러한 해법이 이벤트성 일정으로 어느 정도 날짜까지 박아놓은 상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시장이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위든 아래든 가지기에는 양쪽을 다 재료가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주봉 같은 경우는 도치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종가가 1946포인트고 지금 1950포인트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격 과열권에서의 반락이 이번 주 내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려고 하다 보면 과열권 진입되고 하기 때문에 반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오전 초반에는 아주 좋은 흐름 나타났었죠. 거의 뭐 또 새롭게 지수대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만 이제 20일 이격도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105% 넘어가는 그 과열권 진입하면 어김없이 반락이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타이밍이 진입 타이밍과 또 매도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계속 이격 과열에 진입했다가 반락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결국 그런 흐름이 반복이 돼 왔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의 근데 반복되는 모습이긴 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폭이 좀 거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거칠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오늘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조정 각도하고요. 음봉의 길이를 오늘 이제 종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오늘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음봉이 저렇게 길게 끝나 버린다라고 한다면 거의 단기 상투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이 5일 이동 평균선 최소한 5일 이동 평균선이 1948포인트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을 하고 또 이 음봉도 어느 정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가 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하고 주도업종도 다 부재한 상태죠. 답보 상태의 요인을 놓고 보면 이 시장 자체적으로 모멘텀도 좀 깝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을 주도해온 업종도
여태까지 없었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확실하게 나타날 그럴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시장이 좀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주도주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나타나든지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또 박스권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그동안의 상승을 만들어 왔었던 게 이 삼성전자라고 놓고 보면은 저 긴 음봉이 거의 8일 동안의 흐름을 가다 놓는 거의 음봉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저 모습을 봤을 때 향후에 삼성전자가 시세를 주도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의문점도 생긴다. 결국 오늘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조선업종의 상승 이런 거가 과연 대체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놓고 본다면은 약간 좀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또 생긴다. 지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도주가 필요한데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향후에 놓고 봤을 때 이 삼성전자만을 시세를 놓고 본다면은요. 오늘 애플 컴퓨터하고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딱 맞을 듯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보면 애플 컴퓨터가 수렴 이후에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반대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동반했었죠. 이제는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점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대체를 누가 할고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의 하락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다시 더 빠질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 요인을 살펴봤을 때 아이폰 5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근데 아이폰 5가 뭐 갑자기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이 원래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는 것, 그 약간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결국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었다라는 점,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번 고점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점을 이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이 하나 생겼다. 그것이 애플 요인이다. 누구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는 있는데 결국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좀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우리가 몰랐었던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결국 숨고르기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16일에 찍었었던 135만 5천 원이 앞으로는 박스권의 상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지선을 찾아본다면 128만 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삼성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마저도 박스권에 갇혀버린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이 지수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갇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우리 시장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릴 것 같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코스피도 고점을 뭐 한 1905, 60선 정도로 잡으시는 겁니까? 하단은요? 예, 그 정도 1905, 60선 정도를 잡을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1차적으로는 요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한 1900, 20포인트하고 그 2차적으로 1800, 한 8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잡고 싶은데 1880포인트는 좀 너무 머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5일선을 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다음 주 초중반 정도 깨면 뭐 1920, 30포인트, 뭐 많이 가면 191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7월 26일 이후에 아까 앵커께서 이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누적 매수 외국인 쪽에서 들어온 금액이 6조 원을 넘어섰죠. 이 누적 금액을 이게 어느 시점부터 따지느냐에 따라 이게 좀 틀려지는데요. 지난 직전 하락기에 유출된 그런 금액을 약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금액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기간을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수치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이 수급 앞으로도 좀 심도 있게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박스권 요인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순차익 잔고가 이제 3억 원을 돌파했는데 올해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동시 만기 일의 부담 요인으로 이제 공존하게 된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7월하고 8월의 옵션 만기일은 그냥 단지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렇다면 선물 베이시스 때문에 움직이거나 전체적으로 들어온 차익 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9월 들어서면은 동시만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벤트 일정상으로 해외 이벤트 요인도 9월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국내 이벤트 일정상으로도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멘텀, 주도주, 수급, 삼성전자 봤을 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업종 중심으로 포트를 꾸리면 좀 좋을까요? 예,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IT나 화학산업재 20%씩 있는 건 원래 있었던 거고요. 현금이 50% 있었던 거를 저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담궈 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현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현금 확보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소외돼 있었던 필수 소비재 섹터로 약간 좀 접근해보자. 단기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나 산업재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의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신이나 결국 음식료 업종, 결국 필수 소비재 내수 관련주가 이 두 업종이 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통신 같은 경우는 이 배당 메리트 이외에 이제는 그 비용이 좀 많이 이미 들어갔었고 그 비용에 대한 수확의 시기로 들어선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TE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좀 불확실한 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가입자 비중이 어느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그 분석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이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이 전혀 모멘텀이 없던 업종이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 그 점 한 점 고려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곡물 가격 상승이 주가에 악영향 미치고 그러한 악화 이후에 제품 가격 상승시키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턴하게 되는 게 음식료 그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최근의 흐름이 그러한 시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제품 가격 인상시키는 그 소식이 지난 주말부터 나왔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공조를 협의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금주 초반에 나왔었던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곡물 가격 향후 안정권을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 에그플레이션의 피해주 이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시점으로 들어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가 있는 해마다 수익률이 좀 안 좋았다. 왜 그러냐면 물가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에 가까울수록 개선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에그플레이션의 주 요인이 이 북반구 쪽의 가뭄이라는 점, 그 점을 놓고 본다면 가을 접어들면은 에그플레이션의 강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내년하고 후년에도 반복이 될 문제다 이 점을 봐야 되겠지만 주가 흐름 면에서 이 올해 후반부 쪽 가을부터는 오히려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관점 그 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단지 단기적으로는 종목별로 한 15% 업종이 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 가을 까먹 얘기 한번 나타나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볼 필요 있어 보이고 지금부터는 약간 좀 분할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분할 매수, 통신주는 펀더멘탈리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삼성전자의 조정에 따라 시장이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일 정확하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단기 1960이 이제 고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시간 현재 5,477억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무려 3,162억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하고 외국인 순매수하고 오늘 합치면 코스피에서 대충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8,500억이에요. 무려 8,500억이 순매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나 빠지니까 지수가 어떻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1950선이 넘어가면서 저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나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하나만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계속 상승 에너지가 약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해외 증시만 밀리면 여기서 한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는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내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예상은 이제 해외 증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락 강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해외 증시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또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되려 이제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물에서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외국인까지 매도가 나와요.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악순환 사이클에 한번 또 접어들게 되면 또 밀리게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950 이상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랬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전망해 드렸었는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8월 10일이니까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1950에서 1975선 사이가 아마도 고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절반 또는 전부를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 잡은 사람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최근에 그 1850선 이상에서 좀 늦게 잡은 사람들은 전부 던져야 된다. 왜냐? 조금만 밀리면은 크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그 평균 지수 예측 내용이 이제 1962.50이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오늘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약 1.57포인트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기 저점에 대해서는 1762.50포인트라고 이제 5월 21일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5월 21일 이후에 2달 이상 그렇게 장이 출렁거리는데 제가 말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51포인트 오차로 이제 맞춰드렸는데 중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단기는 이번에 아마도 고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거의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말에 미국이 빠지면 그렇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올라간다 그래도 조금 힘겨울 것 같은데요. 미국이 하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수급의 악순환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차익으로 또 삼성전자로 올린 시장 이제 부메랑을 조금 걱정해야 되는데 주말에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금요일장입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2시 50분 기준으로 1950 이상이 되면은 종가에 직장인 25, 전업 50% 해주시고요. 1950선 미만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 현재가 1947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직장인 0, 전업 25%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올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참여한 지가 좀 5월 초순에 참여했지만 그때 분명히 제가 1950선 이상에서 거의 정리를 다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저점 매수했고요. 또 최근에도 고점 매도 시켜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미련 갖지 마시고 이제 과감하게 좀 줄여달라 이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일 특징 종목도 듣고 싶지만 무엇보다 7월 초 112만 원대 추천 주셨던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대응법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SK에 관련돼서는 이건 이제 실질적인 화학 대장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비스 업종에 분류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SK를 보통 화학주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16만 5천 원 전후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인데요. 7월 9일에 제가 112만 6천 원에 매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혜린의 씨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도 웬만하면 삼성전자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35만 원 전에 던지라고 제가 분명히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던지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못 던진 분들은 지금이라도 던져달라. 저는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20% 이상 수익 나왔으니까 뭐 만족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삼성전자 일단 단기 고점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혹시 못 파신 분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현금화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분석이었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순서죠. 주간 5% 공략주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삼천리 자전거 8일째 오르는데요. 수익률 1위입니다. 4.4% 수익 중이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에코프로가 현재 0.4% 정도 수익 중입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SGA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1% 정도 수익 중이고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LS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0.1% 정도 손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두산인프라코어가 마이너스 2% 정도 손실 중입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형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두산인프라코어 추천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2% 정도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수정해 볼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손절가를 제가 18,4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예. 그 자체도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항상 뭐 생각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냐, 즉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장이 좀 대형주가 지금 이번 주는 좀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은 18,400원인 손절가를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들고 가시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은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NC소프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C소프트 제가 예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그때마다 좋은 수익률로 항상 저에게 수익을 좀 안겨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좀 지금까지 NC소프트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디아블로 3 때문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어찌됐든 NC소프트가 최근 2분기 실적이 6년 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악재였죠. 그렇지만은 3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 6월 30일 날 런칭을 해서 3분기부터 신규 매출로 환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북미 쪽에서는 길드워 2가 8월 28일부터 다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분기는 역시 매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인력 구조 조정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연간 500억 정도는 지금 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매수 추천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가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종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26만 5천 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120일선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만 5천 원까지, 손절가로는 22만 원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NC소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2시 39분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짜보고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예상치 못한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매도, 물론 이제 언젠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지수의 그러나 조정폭은 아주 큰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0.6%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1950포인트를 또다시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194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1950포인트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한번 시장 상태를 한번 또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뭐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 자체가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그건 실적이 일단 뒷받침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징성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약간의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정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저점에서 다른 종목군이죠.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금융업종에도 또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또다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순간에 삼성전자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4.3%. 오늘 지금 마감까지는 20분 남았는데 더 밀릴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돌발적인 삼성전자의 일단 하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120만 원, 125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125만 원 선까지는 125만 원 선 밑으로는 과매도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주식은 떨어지죠. 그만큼 급하게 하락한다면 또 급하게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지지 마시고 시장 상황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만큼 지수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수가 19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1950포인트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지 살펴보시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리시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시든지 그렇게 선택을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50에 대한 지지 여부 또 유지 여부를 좀 잘 보좌하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영향을 안 좋게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계속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외국인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 것 같고 대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저점 매수세라고 하죠.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트렌드가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또 한편으로 보신다면요.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물량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한번 차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에 오르는 장과 다음에 실적이 오르는 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실적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관이 기대감에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상승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관이 이제 조금 기대감 얘기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조금은 얇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대규모의 재정 정책은 좀 어려워졌다. 미국의 QE3도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당장은 좀 안 할 분위기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악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QE3를 안 한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감이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은 됐죠. 그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뭐 대부분 다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만큼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6.3%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일단 투자 심리 자체를 개선이 됐다는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조정을 받지만 시장도 뭐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을 사도 좋은지 오늘 사실 사기에는 좀 좋은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일단은 밀리니까요. 예.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쪽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네. 코스닥 IT 부품 같은 경우에 크로바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무선 충전 관련주죠. 무선 충전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갤럭시 S3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갖고 움직인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 면에서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창사 이래의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수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뭐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추세선을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하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저점 자체가 조금씩 높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각도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각도가 갑자기 45도 각도로 조금 높아지는 느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급등 추세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5,180원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5,140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 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핫한 코스닥의 IT 부품주 뭐 없나 하시는 분들께 크로바 하이텍을 오늘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코스피 내에서는 대형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SK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케미칼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도 연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요. 일단 16만 3,500원 정도가 되겠죠. 16만 3,500원 정도로 바라보시고, 기다려야 되네요. 네, 일단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주가 지수하고 뭐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장중 눌림목을 좀 공략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만약에 오늘 뭐 아침에 나갔다면 오늘 가능한 구간이었죠. 16만 3,500원이. 하지만 지금 같은 게 16만 4천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오버웨팅을 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8천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향후에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의 한 종목, 코스피의 한 종목 포트에 한번 넣는 개념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서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지주회사 SK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에서는 IT 부품주, 크로바 하이텍, 무선 충전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각 20%씩 언급을 주셨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은 오늘 현재가 정도 매수 괜찮겠습니다. 주봉상 저점을 빠르게 높여주는 차트, 목표가는 7,000원 보셨고 손절가는 5,000원, SK는요 눌림을 기다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6만 3,500원이나 4,000원, 손절 가격은 15만 8,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파르게 역시 V자 반등 주는 SK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종목 얘기까지 들려주셨던 분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낙폭이 오늘 지수의 조정폭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5일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